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네,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도 답해드리고 있죠. 하루 한 분의 질문을 선정해서 대답해드립니다. 이름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6277님, 진행자가 해방 이후 가장 독특한 진행자입니다. 한 가지 걱정은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분이시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별 걱정을 다 하신다. 일단 이런 말 드리고요. 제가 4월 달부터 진행했는데, 칭찬이라고 봐야겠죠. 이거 해방 이후 가장 독특한 진행자. 네. 그렇죠? 아주 일단 독특한 칭찬으로 보이네요. 독특한 칭찬. 네, 중의적인 뉘앙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점점 빼고 그런 진행 원치 않습니다. 예, 조금 이제 공격적인 진행. 시사를 들으면서도 웃을 수 있고. 네. 해학과 정보를 같이 안을 수 있는. 일단 제목 자체가 정면 승부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직접적이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고 또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정면 승부 하지 말고 측면 승부나. 그건 제가 얘기했던 건데. 그렇습니까? 왜 따라 하십니까? 안하무인이나 이런 걸로. 안하무인은 정말 해방 이후 가장 독특한 진행자가 진행하는 가장 독특한 제목이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10년 할 것 같으니까 6277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고. 지금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YTN 전체 방송의 1등인데 다음에는 전체 라디오 방송 저녁 시간 1등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이완하면 됐죠? 아우 세신데요. 예. 굉장히 네. 그러면은 뉴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 입단쌤 두 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공론하는 시간인데, 박종진 앵커가 지금 지각한 관계로 4부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애할까를 먼저 하고 3부로 예정돼 있던 건 4부로 빼겠습니다. 이 코너 함께 하실 두 분,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그리고 태나 씨, 김아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연예 소식은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개막 소식입니다. 남태우 씨가 영화제 개막식 포토윌 행사 초청을 받았습니다만 뉴스 정면 승부 때문에 포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일부에서 대부분 언제 방송을 늦을 것인가 또는 펑크 낼 것인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30분 앞당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딱 5초 전에 제가 또 오는 박종진 앵커 때문에 더욱더 슬픔이 있네요. 왜냐하면 제가 배우로서 레드카펫에 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작년에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조진웅 씨 혼자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우가 저밖에 다큐멘터리 영화니까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있으니까 2명만 사진 나갔어요. 그래서 언론에 다 나갔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제가 정면 승부를 차마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예.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는 어떤 영화제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한국 영화의 상징 충무로 아시죠? 그리고 이제 뮤지컬 전문 극장으로 신당역 근처에 충무로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뮤지컬과 충무로가 결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분으로 예전에 이제 부천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하셨던 김홍준 감독님, 윤도현 씨 작품도 정글스토리도 하셨고 해서 이분이 이제 주로 예술감독 맡으시면서 뮤지컬에다가 한국 영화 전통을 심은 그런 영화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년 합니까? 네, 매년 하고 있고요. 올해 3회째네요. 네네. 근데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시간이 좀 역사가 짧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화제가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별로도 있고 또 연령대별로 노인도 있고 청소년, 여성 다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역과 장르를 결합한 뮤지컬 영화로서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도 있습니다만 아주 특화된 부분이 있고 또 굉장히 뮤지컬 전용 극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몇 해만 더 지나면 한국의 가장 특색 있고 또 규모도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개막작 뭡니까? 개막작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 참 저도 당시에 봤는데 기억이 아른아른한데요. 1988년 서울올림픽에 손에 손잡고 있었죠. 예. 예. 펜인핸. 예. 요걸 이제 임건택 감독님이 연출하셨고요.
나레이션을 독특합니다. 돌 김용옥 선생이 하셨습니다. 예, 이 작품을 가지고 당시에 우리 풍경들 한 30년 만에 제대로 이제 한번 현대사를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개막작으로 손에 손잡고 작품이 상영됩니다. 딱 30년 됐으니까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 폐막작으로는 맨 오브 라만차. 예. 이거 유명한 작품이죠. 그렇죠. 이 불가능한 꿈을 향한 돈키호테 여정을 담은 피터 오투가 소피아 로렌의 유일한 뮤지컬 주연자입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반대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이분들이 나온 뮤지컬 영화를 본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폐막작으로 선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제 남배우 출연한 영화도 나옵니까? 예, 탤런트 M&M이라고 해서 이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에서 제작 지원한 작품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뮤지컬 영화의 그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제작비를 좀 지원하고 만드는 영화인데요. 그 중에 한 편입니다. 대무가, 큰 대자, 무당무자, 노래 가짜에서 대무가라는 작품이고요. 이제 이게 이제 청년 실업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청년 백수가 무당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무당학원 원장으로서 그 청년 무당을 이제 육성하는. 가르치고. 예, 육성하는 역할이죠. 그 무당 분장한 사진을 제가 봤는데. 네. 정말 딱 들어맞는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저 제작진은 요 팟빵 앱에 그 사진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예. 예. 자.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예. 7월 12일이죠. 오늘 개막했고요. 15일까지 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 7시에 충무 아트센터, 대극장 1,500석이 넘습니다. 여기 2층 티켓박스에. 예. 1시간 반 전부터 무료 티켓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섹션만 무료입니다. 그래서 제 작품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7월 10일 목요일 7시 전에 오셔서 티켓팅 하시고 보시면 되고 저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작품으로 제 연기농라는 종집을 찍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고요. 무더운 여름인 만큼 가요계에도 썸머퀸 자리를 차지하는 여풍이 거세다고 하는데 김하진 기자. 네. 여자 가수들의 컴백 소식이 줄로 잇는다고요? 네, 블랙핑크도 나왔고 소녀시대 태연 씨를 이어서 이번 주에는 에이핑크와 나인뮤지스 경리 씨가 컴백을 했습니다. 네. 제가 에이핑크 경리 씨 쇼케이스를 다녀왔는데요. 예. 우선 에이핑크는 사실 그 핑크라는 그 음반 제목에 자신들의 이름이 핑크를 계속 넣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좀 청순하고 아련하고 좀 그런 느낌 컨셉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좀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핑크도 이름에서 빼버리고 좀 카리스마 있고 좀 강렬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 에이핑크 미니 7집 쇼케이스. 성황 했었나요? 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고 또 그전까지는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좀 이제 데뷔한 지 7년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여성스러운 모습이 많이 묻어났어요. 네. 제가 봤을 땐 여전히 귀여운 느낌인데. 네. 자, 벌써 데뷔 7년 차인데 아이돌 그룹에 7년 차 징크스가 있다고요? 네, 그 기획사와 7년 계약을 시작을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7년이 지나고 나면 멤버들 사이에 뭐 인기도나 또 활동 방향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해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요계에서는 7년 징크스라고 하는데 딱 에이핑크가 이번에 7년인데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크스를 잘 넘기는 그룹이 됐죠. 그 아이돌이 꼭 계약할 때 7년으로 하는 것은 뭐 관례입니까? 아니면 그 법상의 표준 근로계약서에 7년이 딱 돼 있어서 예전에는 그것보다 뭐 더 길기도 했고 노예 계약이라 해서 뭐 30년씩 하고 맞아요. 근데 딱 7년이기 때문에 7년 이후에 재계약을 할 때는 상황이 데뷔 때랑 많이 달라져 있어서 지금 보시면 7년 이후까지 활동하는 걸그룹은 거의 없어요. 예. 네. 남배우 씨 소속사 있나요? 없습니다. 예. 장점도 있습니다. 영화 배우인데 소속사 없어요? 소속사 없으면 소위 말해서 그 소득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100% 제가 하고 국가에 한 3.3% 정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사실은 크게 어플라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작품 지나고 나면 아마 소위 말해서 기획사에서 요청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안 되면 뭐 본인이 하면 됩니다. 아니, 소속사가 있으면은 이게 지각 사태라든가 이런 건 좀 없을 거 아니에요. 매니저가 다 데려다 주고 하니까.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지각을 했다든가 뭐 입증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공중파에서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저 배우는 그 촬영장이 혹시 늦지 않을까, 촬영 펑크 내지 않을까, 대배우도 아니면서 라는 오해를 하시는데 안 겪어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항상 온에어 불이 들어오는 순간에 들어오잖아요. 불과 함께 오는 사람이죠,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저 불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불 들어오면 7시면 7시, 7시 반이면 7시 반. 한치 오차도 없이 옵니다. 예, 경리 씨가 솔로 가수 데뷔한다는데 그럼 나인뮤지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인뮤지스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다만 나인뮤지스는 조금 탈퇴하고 다시 새로 들어오는 멤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나인뮤지스로는 계속 활동을 하면서 경리 씨가 7년 만에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한 겁니다. 컨셉은 어떻습니까? 네, 타이틀곡은 어젯밤이라는 곡인데요. 예. 경리 씨 그동안 팀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좀 못 냈던 게 좀 음악 가수로서는 좀 갈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의 좀 목소리를 부각시키는 컨셉을 잡았고요. 근데 뭐 또 경리 씨가 섹시한 매력이 또 워낙 풍부한 가수다 보니까 좀 의상 같은 경우에도 앞쪽은 좀 러블리한 의상이고 뒤에는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해서 반전 매력을 좀 강조했어요. 다시 새로 들어오는 멤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예.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가 났네요. 네, 남태호 씨가 예스 앱을 지금 갑자기 트는 바람에 네. 저기 좀 나갔다 오실래요? 좀 밖에서 해결하고 오세요. 예. 네. 자, 원래 이 한여름에는 네. 예전에 보면은 시스타가 네, 맞아요. 여름에 항상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 많이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시스타의 빈자리를 예. 좀 많이 좀 메우려고 여성 가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블랙핑크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곧 트와이스도 컴백을 하고요. 트와이스. 기대가 네. 되네요. 네. 시스타 없는 첫여름 썸머킨 자리는 누가 될 것인가. 많이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배우 정우성 씨가 난민 문제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했는데 네. 지금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정우성 씨가 이야기하면 거의 다 이 반론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만큼은 찬반 논란이 아주 세게 붙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처음에 SNS를 통해서 말을 했을 때는 예. 이렇게까지 찬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고 지난달 22일 이제 난민의 날에 정우성 씨가 좀 이제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짧게 글을 올렸는데 그때는 사실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고 근데 정우성 씨가 입장도 좀 발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화제가 됐죠. 예. 남몇 시 다시 돌아왔는데 네. 방송 도중 출연자가 휴대전화 조작을 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불편 끼친 점 네. 정중하게 진행자로서 사과드리고요. 제가 사과드려야죠. 예스 앱 허지만 씨. 남태호 씨 오늘 마지막 방송인가요? 이정희 씨. 남태호님 오늘 막방이네요. 미리 인사드릴게요. 이런 댓글. 아마 원래 싫어하시던 분인 것 같긴 한데요. YTN 앱을 광고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만 마침 또 제가 그걸 트는 바람에 그나마 조금. 뭐 하느라고 그걸 틀었습니까? 앱에서 제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도 한번 보고 같이 방송을 좀 입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PD가 양복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분들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예. 장단비님, 이 작가도 YTN 7년 계약가자. 우리 표준 계약서 없습니까? 저희도 한 7년 합시다. 저는 6개월짜리입니다. 진짜요? 봄 개편, 가을 개편, 이때. 통상 6개월 계약을 하죠, 그죠? 예. 봄은 살아남고 가을 개편 때 어떻게 될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우성 씨의 난민 발언에 대해서 남태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인 저도 정우성 씨 발언을 좀 지지하는 편인데요. 이제 실제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생활상의 피해를 겪어보지 않아서 너무 착한 얘기, 당위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제 지인들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이런 쪽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슬람이나 이런 분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속에서 큰 피해를 겪은 적이 없다고 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좀 선입견일 수도 있고 또 실제 백인들과의 관계도 안 좋은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제도적 장치나 주민들이 겪게 될 쇼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우성 씨 지난 여러 가지 발언들 탄핵 과정에서도 그렇고 KBS 가서도 생방송도 좀 발언도 그렇고
그리고 선행에 또 앞장섰기 때문에 개념 배우라는 타이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연예인이 그렇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게 사실 반은 얻고 반은 잃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아끼고 말을 아끼는 편인데 정우성 씨는 좀 과감하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발언을 해왔고 이번이 좀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난민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네, 4년 전부터. 네.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친선 대사로 매년 5천만 원씩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난민 문제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한 것 같은데 또 본인도 이런 논란이 될 줄은 예상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못한 것 같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좀 곤란해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확실한 건 좀 이게 이슈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네. 정우성 씨가 그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하게 생활했다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뭐, 단지 그냥 개념 배우로서의 어떤 그 긍정적 이미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철거 직전에 집이 있기도 했고, 벽에 금이 가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 배우가 더더욱 좀 이타적인 이런 활동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우성 씨도 난민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게시판에는 계속 남배우 씨 얘기가 도배가 됐네요. 제가 난민입니까? 시청자위원회에 해부되겠네. 마지막 방송이네. 이렇게 계속 사과 한 번 더 하시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너무 또 이렇게 하시네요. 예. 다음 작품에 이번 논란이 영향이 될까요? 사실 지금 정우성 씨가 새로운 영화를 찍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영향은 뭐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일랑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7월 25일 날 개봉인데 네. 그 일부 네티즌들이 영화 보이콧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다 그래요. 네, 아주 그런 좀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좀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좀 이번 이 영화가 좀 그전까지는 정우성 씨가 소신 발언을 하면서 그 활동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영화가 주연 배우도 중요하지만 영화 자체 완성도나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화가 만약에 잘 나왔다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번에인가요? 영화 감독이 한번 SNS로 뭐 실수하고 또 뭐 일반 논란인가요? 뭐 한번 있어가지고 영화가 좀 힘들어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을 받았죠. 네, 불안당이었죠. 네, 불안당이었죠. 네. 네. 거기에 이제 제 아는 그 지인 배우들도 출연했는데, 바로 불안당이 돼버렸습니다. 그 친구들. 예. 그래서 한번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팟빵 앱으로 아나무인 01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니까요.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꼭 내가 하는 게 옳고 당신이 하는 말은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니까. 저번에 불안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사과를 했지만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좀 문제되는 발언과 사고였다라고 한다면 이번 정우성 씨 거는 우리가 이런 그 논의를 좀 확장해야 된다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견해 차이지 이것이 무슨 뭐 보이콧돼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영향이 미미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피파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4강전 경기 현장에서 울려 퍼질 노래에 대한 글로벌 네티즌 설문을 진행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가수들의 곡이 다 올라갔어요? 네, 1, 2위가 그 방탄소년단 엑소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예. 이게 K-팝의 좀 위상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 것 같아요. 어떤 곡이죠?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고요. 엑소의 파워라는 곡입니다. 파워. 네. 그래서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엑소의 파워가 선정됐습니까? 네, 8,500표가 엑소가 좀 앞서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엑소가 1위, 방탄소년단이 2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방탄소년단 컴백할 때 또 우리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대단한 인기를 전세에서 끌고 있다. 네. 빌보드에도 오르고. 1위를 했죠. 그럼 방탄소년단이 1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 좀 팬덤 경쟁이 좀 되어버렸어요. 그 곡이 진짜 좋고 뭐 이렇게 그때 틀면 좀 좋을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수가 이겨야 돼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좀 과열되면서 엑소 팬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8,500표 앞섰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뭐 2, 3만 표 득표했나 봤더니 159만 9천 표, 159만 700표 이렇게 됐네요. 네, 332만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K-팝의 어떤 그 인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야, 대단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두 쪽 다 159만 아닙니까? 거의 이제 표차가 없는데 네, 없다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총선이었으면 제가 볼 때 재검표할 사안입니다. 네, 거의 재검표 논란이 일지 않을까. 정말 엑소가 1인가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정도로 박빙의 승부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야, 그런데 이게 그냥 무작위로 선정한 건 아니고 후보곡 4곡 가운데 2곡이 K-팝이었고 네. 그중에 이제 이 치열한 경쟁을 해서 엑소가 선정됐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은 월드컵 4강전 때 이 노래가 엑소의 파워야라는 노래가 나오는 겁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투표 결과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거기까지만. 네. 예. 김하진 기자는 뭐 이 노래에 익숙할 테고 네. 남태호 씨는 엑소의 파워 압니까? 페이크 러브는 저번에 우리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때 조금 공부하고 알았어요. 오셨으니까 알고. 네, 조금 했는데 엑소까지는 알겠습니다만 엑소의 이 어떤 현실적 파워는 알겠습니다만 예. 노래의 파워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엑소의 존재는 아시죠? 알죠? 엑소 노래 중에 한 개라도 아는 게 있습니까? 그 엑소 질문하시는 겁니까? 네. 엑스입니다. 예, 없습니다. 모르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영화 얘기로 가봅시다. 신과 함께 두 번째 작품 인과 연이 8월 1일 날 개봉한다 그래요. 그 신과 함께가 그 지난번 1편이 개봉하고 상당한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뭐 히트를 했죠. 예. 그래서 그 저도 알고 있는 그 주호민 작가, 원작자. 예.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아이고 부러워 맞습니다. 죽겠어요. 그랬는데 그 신과 함께 두 번째 이야기. 그럼 연결되는 거죠, 1편하고? 네, 연결되는 거고, 그 김용화 감독이 말한 거는 그 첫 번째 1부 재화벌이 예고편이었다면 이번에 본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번에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긴다고 해요. 여기서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또 갑니까? 그건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요 이야기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다시 봐야 된다. 네. 그런데 그 신과 함께 원에서 인기를 굉장히 끌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번에 뭐 그 여러 가지 사건으로 못 나오시죠? 네. 이름 모르고 오달수 씨는 오달수 못 씨? 나오시고, 네. 누가 그러면 오달수 씨 역을 맡게 되나요? 아니면 완전 새롭게 바꾸는 겁니까? 네,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다른 배우가 연기를 하게 됩니다. 마동석 씨가 합류한다는 얘기도. 예, 마동석 씨가 합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주신 역할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일종의 이제 이 시리즈물이 그렇게 이제 투캅 수요로 그렇게 뭐 성공한 영화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네요. 새롭게 시도인데 이건 이제 좀 성공에 힘입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기획 단계에서 이미 1, 2부를 만들었다, 기획했다는 것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신과 함께 1편 이제 죄와 별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흥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작품성 논란은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조금 뭐 그냥 CG 같은 경우에 좀 장점이 있다면 이야기 구조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인과 연에서 어떻게 좀 내러티브를 잘 구성할지 그걸 기대해 볼 작품이라고 봅니다. 예. 이 신과 함께 같은 작품은 뭐 나이랑 상관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또 많은 인기를 끌었고 네. 또 CG도 나름 한국 영화로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울었고, 네, 그런 또 코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400만까지 네, 인기를 얻을 수 있었죠. 다만 작품성 논란이 좀 있었다.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기획 단계에서 소위 말해서 밴드를 넓힌다. 전체 관람가를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했다는 게 강점인데, 부산행도 그랬고요. 이 작품도 보면 그 끝부분에 약간 심파로 많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몰입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꽤나 있었다.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죠. 요즘 한국 영화를 보면 이렇게 좀 원작이 따로 있는 네. 만화라든가 웹툰이라든가 그렇죠 또 소설이라든가 이런 걸 모티브로 해서 영화로 그리는 게 많더라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소재가 고갈이 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웹툰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좀 재기발랄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차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선한 소재 발굴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리스크를 줄인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중들에게 상당히 검증되었던 인기를 얻었다는 작품이 가져주는 어떤 파워가 크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와 캐스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들이 기존에 다른 매체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작품들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또
창작 시나리오도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돼야죠. 예. 그래도 또 시나리오 작가들이 또 그렇죠. 생계도 유지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런 원작이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명감이 있는데 네. 그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남태호 씨 말처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감독이 매우 부담감이 클 것 같아요. 네, 특히 성공한 그렇고, 작품은 맞아요. 죄와벌도 사실 초반에는 웹툰 그 인기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상을 했던 것과 영화가 달라서 초반에는 조금 비난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작품을 갖고 왜 저렇게까지 이렇게 못 만드냐 네, 이런 맞아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 별이 빛나는 밤에 새 MC로 산들이 발탁됐다. 네, B1A4 산들 씨가 발탁이 됐고요. 아, 제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지금 누군지 몰라서 B1A4라고 하면 바로시 정도는 아시죠? 알죠 바로.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작가님이 아는 수준이 뭐 저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산들에서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산들바람이 불 날씨가 아닌데 놀랐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B형 1명과 A형 4명이 뭉쳤다고 해서 B1A4. 아, 그런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딱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5명이라는 걸 딱 알 수 있죠. 네. 네. 저는 뭐 A4 용지인가? 그럼 B5는 없나? 뭐 이런 고민들. 별이 빛나는 밤에 하면 이문세 아닙니까? 그렇죠. 별이 빛나는 이문세죠. 남들도 해야 됩니까 노래? 하죠. 모르게 서성이 다 울었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주 노래 안 시켰다고 삐져서 나갔다면서요. 다시는 안 나온다면서 MBC 가겠다고. MBC를 가다가 MBC 쪽에서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없지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YTN으로 바로 오늘 30분 일찍 돌아왔습니다. 예. 일찍 들어와서 방송 사고 내고. 예. 그래요. 그 YTN 그 앱을 틀는 바람에. 네. 별이 빛나는 밤에가 69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야. 굉장히 오래된 한 50년 됐네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흘러서 새 MC 이름을 들어도 저희는 누군지 모르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네요. 하여튼 새 MC 산들 씨 네.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 청소년들은 별밤과 함께 또 공부도 하고 별밤과 함께 연인과 듣기도 하고 별밤과 함께 잠도 자거든요. 산들 씨. 예전에 이문세 씨 앞에는 이종환 씨가 한 적도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헷갈리네요. 이종환 씨가 밤의 디스코쇼도 했지만 별밤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이건 뭐 청취자분들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남태호 씨는 딱 이종환까지 들은 세대고요. 저는 못 들은 세대여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 차이 많이 납니다. 네. 이종환의 밤의 디스코쇼 오십니까? 충격적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진행자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산들 씨가 새 MC를 맡았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두 분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예할까의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테나시의 김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저는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삼부 수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찾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와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 입담 센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질문자들 공론화위원회, 박종진 전 바른미래당 송파울 후보, 이영경 위키트리 방송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영경 위원 목소리밖에 안 들리죠. 박종진 앵커가 아직도 도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정말 어디서나 항상 이목을 집중받는 데는 뭔가 있는 특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ESF로 이정희님. 오늘 게스트분들 막방 릴레이네요. 남재훈님 보내드리고 박종진님도 오자마자 보내드릴 듯.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 첫 방이 막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예, 박종진 앵커는 예전에도 저희 방송 1분 전, 30초 전에 이 방송 뉴스 시간에도 그렇게 들어오신 전력이 많으신 분이라. 네, 오늘 무척 막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예. 늘
사고 치시는 분이 사고 쳐요. 그렇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결정적 방송사고는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근데. 예. 저희가 봤을 땐 있었는데요. 아주 컸습니다. 황상민 교수하고 그 대담. 그건 방송사고가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사고 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생방으로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질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예.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올라오신 분이에요. 네. 같은 방송국에 있으셨죠, 한때는? 한때 아니고 저는 한 13년쯤 같이 방송했습니다. 네, 파트너로도 방송 오래 했고요. 예. 그래서 저 똑같이 이렇게 앉게 된다고 해서 제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가. 운명이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년 같이 했는데 박종희 된 걸 평가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영혼입니다. 예. 정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어요? 저는 제일 걱정한 거는 가족들을 제일 걱정했습니다. 왜 박종진 앵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둥이 아빠거든요. 애가 넷이에요. 예, 외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애 넷을 걱정을 했었습니다. 아빠가 되든 안 되든을 다 떠나서 그 애 넷은 어떡하나 이런 걱정. 예. 말리진 않았어요? 말려도 들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려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예. 저보고 지원 유세 나오라 그래서 제가 먹고 살아야 돼서 못 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프리 선언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 좀 말리시고 그랬어요. 프리 선언할 때요. 상의하지 않습니다. 혼자 결정합니까, 그걸? 네. 지금 모 당의 대표님들처럼 잠수 타시는 게 뜻기셔가지고요. 결정하시고 폭탄 선언하시고, 잠수 타시기 때문에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이현경 의원 저번 우리 지방선거 끝나고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 분석했잖아요. 지방선거 네, 결과. 당일날 했었죠. 당일날인가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반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래요? 네, 시청자 반응도 좋고. 그래서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현경 의원은 본인도 그러면 스스로 박차고 방송국을 나온 겁니까? 저는 힘들어서 그냥, 기어서 나온 케이스요. 힘들어서? 네, 전 체력이 딸려가지고. 네. 사실 오늘 주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어쩌다 엄마가 된 케이스여가지고. 저희 꼬맹이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이제 종편에 입사를 하는 바람에 밤낮 주야로 계속 방송을 하면서 딸내미하고 보낼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뎌보다가 제 체력으로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인생 뭐 있나 좀 자유롭게 살아보자. 그러니까 육아와 일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네. 특히 저녁 프로그램 할 것 같으면 더 어렵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메인 뉴스 방송하고 집에 가면 11시거든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천천히 출근해도 8시 반까지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저는 딸이 저를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같은 집에 살았는데. 잘 볼 수 없고 얘기할 수 없고 이래서 그게 되게 좀 힘들었었는데 나와서 물론 수입은 좀 줄었을 때도 있고 늘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딸하고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긴 한데.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마이크 앞에서 진행하고 푼 그런 욕심은 없나요? 네, 그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인데 저도 한 20년 해가지고요. 네. 그래요? 네. 지금 아이가 하나입니까? 네, 하나입니다. 하나군요. 예, 딸 하나입니다. 7살.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건 이제 저출산 대책에서 얘기할 텐데. 네. 지금 이현경 의원도 한 명이니까. 네. 저출산에 조금. 그렇지. 말하자면 저는 좀 야단 맞아야 되는 케이스죠. 둘이서 살면서 오셨네요. 네. 책임 없으신 분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방송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아주 들어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죠. 오랜만에 뵙고. 네네. 헐레벌떡 지각을 해서 뛰어오시면서 이 와중에 화장실 들르셨다고요? 예. 아니, 이게 2시간 걸렸어요, 잠실에서 여기까지. 잠실에 왜 석촌호수에 뛰어들어갔습니까? 그거 비밀입니다. 어떻게. 여기 왔으면 단독을 하나 줘야죠. 그래야 되네. 네, 첫 출연이니까 늦었으니까 단독을 하나 줘야죠. 오늘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했습니까? 네. 모 방송사에서 좀 쫙 팔로우. 제가. 특종하겠다고 해서. 예. 여기다 줘야죠. 네. 아니, 미리 제가 또 얘기를 하면, 모 방송사에서 싹 팔로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한테 얘기가 왔어요. 박종진을 컨트롤하면서 재밌게 뽑을 사람은 이 작가밖에 없다. 무조건 나와라. 네. 근데 제가 아는군요. 내가 생방송 때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시간이 겹치죠. 그래서 겹치니까. 근데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첫 방송 늦은 거에 대해서 정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이 차 막히는 거 있잖아요. 교통. 네. 이 정책에 대해서 전부 이 정부 관계자랑 다 같이 의논해서. 아, 진짜 저 얼굴을 보여주고 싶네요. 시청자분들한테. 진짜. 송파을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였습니까?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전체적인 문화를 개선해야 되고.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차를 자꾸 큰 걸 사려고 그래요. 아, 본인 차도 크잖아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애가 4명이니까 클 수밖에 없는데 외국 유럽 가잖아요. 정말 막 1인용, 2인용 차들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시대가 그런 어떤 차 보급 그리고 작은 차를 타는 사람이 결코 뭐 이렇게 무시당하는 뭐 그런 그럼요. 사회가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자꾸 큰 차 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하기도 힘들고요. 이 문화를 빨리 바꿔야 되겠어요.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이영경 의원은 아이가 하나. 그래서 네. 딱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저출산에 딱 해당되시는 분이고. 네, 저는 사실 국가에 이바지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거 왜 하나 놓고 안 낳는 거예요? 예. 몰라서 물으세요? 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예.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첫 번째 동료한테 미안하고 좀 지나고 나면 가족한테 미안하고 나중에는 키우는 내 새끼한테도 미안하다. 전 새끼라고 표현합니다. 새끼한테. 네, 내 새끼한테도 미안하다. 그래서 못 낳는 겁니다. 동료한테 미안하다는 것은 내가 빠짐으로 해서 일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석 네, 달만 그 문화는 바꿔야죠. 석 달 혹은 육아휴직 1년 3개월 동안 내 일을 대신해줄 사람을 뽑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0.3, 0.2, 0.3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리고 회사에서도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조금 있죠. 눈치 주고? 눈치가 있죠, 약간. 솔직히 남자분들 중에는 워킹맘이 부서원으로 많이 있는 거를 즐겨하진 않잖아요. 저 솔직히. 부장이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좋아하진 않죠.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또 똑똑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죠, 대한민국에. 예. 근데 딱 들어가 버리면 그 공간이 너무 크니까 가슴이 아프죠, 부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구의 주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임신하면 퇴사 처리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말이 아니, 말도 안 저는- 되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 제가 제일 처음에 아나운서 됐을 때는 결혼하면 당연히 그만두는 거고요. 제가 5년차 됐을 때는 애를 낳았으면 당연히 그만두는 거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큰이파리 지용님, 애가 4명이라니까 마음이 약해지네. 마포구 마포대로님, 넷이라서 봐줍니다. 거봐요. 딸이 3명, 아들이 하나. 예. 그 순서도 얘기해줘야 돼요. 네, 순서도. 딸 아들로 오해하는데 저는 아들이 첫 번째. 아들, 딸. 네. 그러니까 딸, 아들 낳은 구별 없이 그냥 생기는 대로 낳고. 그러니까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큰 세계 문제를 얘기하면서 네. 아이를 한 명밖에 가질 수 없었다. 구조적 문제. 네. 그런데 박영커는 4명을 한 이유가 어떻게? 저는 그냥 임신하면 애 낳는 줄 알고 그냥 쭉 봤는데 주변을 보니까 저 혼자 4명이더라고요. 예. 아니요, 저는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네. 그리고 군대도 저는 그냥 영적 나와서 가서 최전방에서 근무하다 왔는데 잘 보니까 최전방에서 육군병장 출신은 저 혼자더라고요, 주변에. 하여튼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주어진 대로 자연스럽게 자연의 미에 충실하면서 국회의원도 누가 나가라 그래서 나간 거예요? 저요? 예. 그렇죠. 근데 하겠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예.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랑 예를 들어서 동영 씨랑 아주 지금 절친은 아니지만 네. 정말 소중한 관계다. 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상부구조인 정치라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그러면서 희생이거든요, 이게 정치가. 이 정치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무슨 이권 개입해서 뇌물 받으면 그대로 감옥 가는 세상인데, 그죠? 명예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국민이 박수를 쳐줍니까? 지금은 정치가 오직 어떻게 보면 희생으로 가야 돼요. 용기와 희생. 그 용기와 희생 4년 후에 한 번 더 발휘합니까? 아니죠. 그것도 다시 얘기했지만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2년이죠, 함부로 2년. 얘기하면 안 돼요. 2년 2년은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말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할까요? 네. 방송과 국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방송할래, 방송에서 할래, 배지 국회에서 달래. 할래. 근데 방송에서 4년간 보장해 준다면 당연히 방송이죠. 그런데 방송에서 4년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정글입니다, 모르죠. 여기. 예, 그리고 정글이고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언론의 자유가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없어요. 또 시작합니다. 없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자, 알겠고요. 그거는 오늘. 근데 내가 언론의 자유 없다고 방송에서 계속 떠들었는데도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전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 언론 자체가. 언론 자유에 대해서는요. 네. 저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할 테니까. 네. 오늘은 저출산 대책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 이 의원이 아이 1명, 박앵커가 4명, 네. 제가 2명이거든요. 이게 골고루 탁탁 분배가 됐으니까 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지난 5일날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출산 지원금을 조금 늘리겠다. 아이 돌보미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1세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하겠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올리겠다.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를 확대하겠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예, 뭐 저는 택도 없다. 택도 없다. 택도 예. 없다. 이 내용을 보면 애를 낳아야 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낳으려고 마음먹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조금의 더 도움은 되는 건 분명해요. 어허. 왜냐하면 출산지원금이나 또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맡길 데 없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낳을 생각이 아예 없거나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출산지원금 90일간 150만 원 더 준다고 그렇죠. 1살짜리 아이한테 입원 진료비 좀 지원 범위 늘려준다고 해서 낳을까요? 아예 낳지 않습니다. 네, 택도 없는 소리죠. 애 셋 있어도 전기세 12,000원 깎아주는 거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지 않았냐라고 하는 게 댓글이 지금 육아기 주입니다. 부모 근로시간 단축해준다고 애 낳을까요? 네, 이건 전혀. 그러니까 이런 대책위원회, 이게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2000년에 생겼습니다. 지금 벌써 1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DJ 정부 때 처음 생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애 4명을 낳았거든요. 2000년, 2001년, 2002년대. 그런데 전혀 혜택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 맞다. 다둥이 아빠죠. 무슨 다둥이 혜택이 아빠인데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까지 저는 이 나라 정부로부터 네. 10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정부가 4개가 거쳐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 4개 하나도 정부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는데 실효성은 다 네, 없었다. 실효성뿐만이 아니라 네. 이런 거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무슨 행복카드 사용 확대로 분만 예정에 1년까지 사용. 이런다고 무슨 뭐 임신하겠습니까? 저는 비법을 알고 있는데 예. 좋아요. 비법 말해주세요.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뭐 집을 해준다 행복주택 그거 내용 다 본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요. 언론의 자유 중요한 대목 없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저 발언이 이제 저는 이 예상컨대.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비법. 저를 저출산 고령의 위원장으로 시켜주면 제가 한 번에 풀어드리는데.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위험하다고. 아니 이게 왜 이러냐면요. 애를 이렇게 4명 키워봐야지 이 답을 좀 알아요. 여기도 키워보고 그러야 되는데 정말 정답은 뭐냐. 그냥 유럽이 어떻게 출산 정책하고 있는지를 보고 벤치마킹하면 돼요.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거기는요. 그냥 애 한 명당 50만 원, 애 한 명당 30만 원, 애 한 명당 80만 원 그냥 딱 계산해서 줍니다. 그것도 옛날 얘기. 예. 왜냐하면 요즘에 이렇게 출산 지원금 할 필요 없어요. 애 4명 4, 8에 3, 4, 5, 20, 200 애들 키울 수 있게 딱 주면 돼요. 근데 현금으로요? 우리는요. 그럼 당연히 현금으로 줘요. 이게 우리나라는 국민을 불신하는 사회. 왜 불신하는지 아십니까? 이동영 씨 좀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예, 라디오라고 해도 아무리 저렇게 땅 보고 있으면 아니, 대화할 다음- 맛이 안 나죠. 다음 질문하려고 예, 해서. 예. 예, 예. 질문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오늘 저출산으로 끝납니다. 예. 아니 이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면 혹시 부모가 애를 위해서 안 쓰고 자기 그 부모가 직접 자기 돈으로 쓸까 봐 그걸 걱정하는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가족에 주면 부모가 애를 낳습니다. 그 돈 예를 들어 200, 300한테 주면 애 한 명에 50만 원씩만 그냥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리고요 지금 그 뭡니까 아이들 맡기는 아이들 방입니까?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이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요. 그러니까 애를 맡기고 않고 내가 직접 육아를 하고 싶은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러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 예, 예. 억지로 어린이집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예. 어린이집은 북새통이 일어나고 서로 막 거기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20인가 30만 원 주잖아요. 그거를 그냥 각 개인의 집에 부모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요. 이게 이거 진짜 강남 제가 송파구 지금 이번에 그쵸. 송파구 국회의원 후보로서 얘기하는데 송파구는요 어린이집이 없어요. 왜?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거 20만 원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파구 강남구는요 어린이집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20만 원을 각 가정에 주면 20만 원에다 자기가 돈을 좀 플러스해서 30만 원짜리 어린이집 보낼 수 있죠. 이거요.
제가 이거 고령의 위원장 되면 딱 한 달 만에 다 정리가 되는데. 근데 저는 여성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일부분 동의하고 일부분은 반대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프랑스 모델이잖아요. 네, 프랑스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국가가 책임진다. 그래서 네, 애를 낳으면 애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걸 나라가 책임지는데 예. 그래서 출산율이 오르다가 최근에 프랑스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엄마들이 모유수를 안 해요. 그리고 오자마자 이제 병원에서 오자마자 아이를 국가에서 보거나 아니면 보모가 다 봐줘요. 그럼에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낳았을 때 모성애를 갖고 또 아이를 낳으면서 누리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다시 태어나면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인데요. 애는 꼭 낳고 싶어요. 프랑스가 지금 결혼을 안 하는 분위기죠. 예. 물론 그렇기도 하고 이제 동거의 상황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보존을 해주는데 그런데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남편이 대신 못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도 아이를 낳을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고는 사실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 그 인기 많은 책 제목들을 제가 좀 뽑아봤어요.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었어. 아이는 누가 길러요? 엄마는 이제 미안하지 않아. 아이는 알아서 할게요.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성들이 모성애는 아름다운 거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건 여성들한테 꼭 필요한 거고 라고 하는 전통적인 관점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었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예스앱으로 박숙희 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냥 출산 장려금만 늘리기보다는 돌봄 육아 시스템 등을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느냐. 네. 이런 의견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시스템과 직접 지원을 늘려야 돼요. 예. 이렇게 지금 모든 게 간접 지원이거든요. 그렇죠.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복주택을 오히려 비싸게 분양해서 그 돈으로 가지고 신혼부부들한테 진짜 돈을 나눠주면 행복주택 이번에 보니까 임대료도 꽤 되고요. 맨 처음에 초기에 들어가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1억 얼마는 최소한 갖고 최소 갖고 있어야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렇죠. 정도의 그 내용을 대출금을 보면요. 갚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요. 일부한테만 한정되는 거예요. 이 자격 자체가. 청약주택을 또 6개월 이상 넣어야 되고 또 애가 6살 미만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야 되거든요. 아이 키울 때 제일 힘들 때가 애들 초등학교 넘어가서 중고등학교 때인데 그때는 또 더 가장들이 돈을 좀 번다고 생각하니까 국가 지원이 굉장히 적어들. 네. 그럼 문제는 지금 박 전 앵커가 얘기했던 직접 지원. 전 직접 지원을 프랑스 해야 원식으로. 돼요. 이거를 다 모아서요. 그냥 아예 애 한 명당 그러니까. 얼마. 20세 미만 아이에 대해서 딱 그렇게 주는 게. 그거하고 이제 육아 시스템 좀 바꾸는 거. 네. 그런데 특히 직접 지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재정이잖아요.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모든 게 재정이거든요. 그건 그렇죠. 저는 이거를 다 모아서 딱 그거 하나를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좋겠다. 다 모아서. 그러면 애는 압니다. 네, 저는 그 부분 참 동의하는 게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10년 넘게 100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10조 정도는 연으로 계속 지원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집중해야 돼요.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10% 이상 늘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출동하는 도우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밥블레스유라고 하는 먹는 프로그램에서 독박 육아하는 엄마가 SNS를 보니까 딴 엄마들은 다 너무 행복한데 나는 독박 육아에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정말 힘들다. 음식 처방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숙 씨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찬커피를 차게 따뜻한 커피를 따뜻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밥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운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시원하게 한 잔 주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것처럼 엄마들한테 조금이라도 숨 쉴 틈을 주려면 언제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육아휴직 있잖아요. 자영업하시고 2-3명 일하는 데는 뭐 없어요. 자, 직접 지원하면은 지금과 같은 돌보미 시스템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1시간 단위로 최고 어떤 품질로 모시는 거죠, 애들. 예. 그런데 박 앵커 지금 직접 지원해줘라. 뭐 서구 복지 유럽 사회처럼. 무조건 직접 지원. 그런데 왜냐면 부모를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국가가. 그런데 보수 정당은 이거 세금 들어간다고 반대하잖아요. 저는 뭐 보수고 진보 이런 단어 모릅니다, 잘. 보수 정당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도죠. 중도. 그리고 기자가 중도했고. 중도 이 합리적 진보와 개혁 보수 정당인데 바른미래당.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오늘 같이 이렇게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데 지금 반응이 다 좋아요. 왜 지각을 해가지고 까먹었습니까? 시간 낚시를. 제가 오면은 청취율이 좀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저 싫어하는 사람들이 뭔 소리 하나. 그래서. 네. 근데 직접 전해야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이걸로 성공을 많이 했어요. 끝납니다. 네, 끝났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정말 좋은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각을 할 말이 많이 못했다는 거 아쉽고요. 굉장히 많은데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2시간 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종진 전 바른미래당 송파르고 이현경 위키트리 방송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